네, 아나키스트님 후원해 주셨네요. 네, 아나키스트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EQR님 엉엉 울고 싶으시대요. 아,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다르고 다른데 이 이거 가지고 검찰이 시비를 제대로 거는구나. 근데 다르고 다르다. 이거 가지고 재판을 건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아라고 말하는 것과 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뉘앙스의 차이도 있고 실체적 진실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정확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게 물론 그래야겠지만 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고 약간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의 이런 행위는 검찰이 하는 짓거리는 말 실수 한마디 아라고 해야 되는데 어라고 했다라는 거 가지고 재판을 건다는 거죠.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와 어가 왜 틀렸는지를 왜 다른지를 설명해야 되고 아와 어를 바꾼 것에 무슨 그 엄청난 고의가 있어야 되고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일껏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정말 디테일한 거 정말 말장난 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가 형사처벌권이 국가 형벌권이 이런데 이렇게 찌질한 데 쓰라고 있는 건가요? 원래 형사는요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형사법에서 다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것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 세상에 남는 거는요 판사 검사밖에 안 남아. 아니 판사 검사도 나중에는 안 남을 수 있어. 그래서 형사처벌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검찰은요 형사처벌을 최대화 극대화하는 거지. 그래서 다르고 다른데 너 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돼. 이런 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최고의 피해자가 이재명인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게 정당하다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야 되고요.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서 조중동이라는 개새끼들을 써먹는 거죠. 참 서글픕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전투 모드 이재명 하지만 정반대로 한동훈 뒤에 숨은 윤석열입니다. 자, 한동훈 뒤에 숨은 윤석열. 전투 모드에 들어간 이재명. 하지만 정반대로 한동훈 뒤에 숨어들고 있는 윤석열. 야, 뭔가 좀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요즘 행보를 보면은요, 야, 우리가 바라던 이재명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어. 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엊그저께 당무에 복귀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법으로도 죽이려 하고, 펜으로 죽이려 하고, 마침내 칼로도 죽이려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나는 살아났다. 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셨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동훈은 또 깐족깐족됐지. 누가 칼로 죽이려고 그랬어. 그 정도면 망상 아니야? 칼로 죽이려고 했지. 근데 그게 왜 망상이야? 한동훈은 지 다리가 저린 거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칼로도 죽이려 한다. 이 말이 주어가 사실 없잖아. 근데 주어를 한동훈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한동훈이 법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 한동훈이 기자들을 동원해서 펜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깡패를 동원해서 칼로도 죽이려 했다. 주어가 한동훈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망상 아니야? 주어 없어 이 새끼야. 주어가 없는데 그 주어가 한동훈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얼마나 쫄았겠어. 어떻게 보면 정곡을 콕 찔린 거잖아. 지가 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는 뭐 누구든지 거짓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가 기자들 동원해서 펜으로 이재명 죽이려 한 것도 그거 엄연한 사실이잖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를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재명의 이 한마디는 우리한테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고요. 한동훈한테는 참 다리를 저리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소극적으로 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이제 벗어났다. 이 소극적인 태도에서는 벗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까지는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는 대수대로 자제를 했어요. 유동규의 경우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신문을 할 때도 저렇게 바짝 조여가면서 이렇게 몰고 가는 듯한 이렇게 증인을 이렇게 압박하는 형태의 이런 질문은 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되게 압박 질문을 확 했습니다. 기존에 소극적이었고 좀 점잖은 편이었던 그런 이재명 대표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늘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그런 모습을 이제서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드디어 전투 모드로 전환이 됐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요즘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뒤에 완전히 숨어 있죠. 신년사 이후에 지금 윤석열 사실상 자맹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덜란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의 바깥의 행사를 안 하고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올백 사건 이후에 윤석열도 김건희도 밖에 잘 안 나와. 그리고 그 대신에 설치고 있는 것이 한동훈인 거죠. 전형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체한 것이 한동훈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어제 있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행사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공식 외부 행사라고도 하죠. 그 밖에 신년 인사회 명목으로 제한된 참석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내용도 별로 없고 옛날 같으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될 사안임에도 그렇게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어. 분명히 떠들썩하게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꽤 보도가 많이 될 법도 한데 전혀 언론의 관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저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했었어? 라고 오히려 되물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지금 보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이 한동훈 뒤에 숨어서 쫄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키워드 윤석열로 검색을 했더니 총 4만여 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윤석열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 액션을 했다,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거론한 기사는 1,500여 건밖에 안 되더라. 게다가 김건희는 대외 행사가 완전히 슈킹 없어져 버렸더라. 이쯤 되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 것 같다, 한동훈이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실제로 지금 김건희를 비롯해서 윤석열 공식적인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힘당 내부에서는요, 사실 이런 말도 나와요. 솔직히 말해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이 밖에 나가서 외부 행사 해가지고 당에 도움이 되기는 돼? 자, 나오기만 나오면 사고 치잖아. 윤석열이 밖에 나오면 사고 치잖아. 그러니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 라는 얘기도 해요. 윤석열이 실제로 엊그제 사고도 하나 쳤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마 경제 유튜버들이 여기에 그 아마 그 손님으로 초대가 됐대죠. 자,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참석자가 질문을 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다? 상속세가 비싸서 라고 얘기를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상속세 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아는 게 어디서 주워 들은 것밖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 자본이 잘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저평가된 이유는 상속세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자본시장이 동일한 규모의 다른 그 대만, 하다못해 대만보다도 우리가 못한 이유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의 이 부정직한, 투명하지 못한 경영이라든지 또는 외국 자본이 국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차별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속세 얘기를 했다? 야, 이건 도대체 어느 놈한테 주워들은 건지 모르겠어. 이거 코미디잖아요. 그죠? 자, 이러니 국힘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아우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우 진짜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는데 상속세가 나오지? 경악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때문이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외부에 노출될수록 김건희 특검이 거론될 수밖에 없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요,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언제든지 재의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보면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힘당 벌써 공천을 두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벌써 막 탈당이 잇따르고 있잖아. 지금 뭐 그 탈당의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꽤 여러 들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이탈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나 윤석열이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깨갱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김건희와 관련된 이슈, 디올백 이슈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의도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한동훈의 한계까지 함께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 윤석열과 김건희 대신에 계속 한동훈을 내세운다. 그래서
김건희 이슈를,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든 간에 좀 숨기려고 하는다. 뭐 어느 정도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무식해. 무식한 윤석열이 자꾸 싸돌아다니는 것보다 한동훈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이롭다라고 생각하겠지. 오와 좋아. 뭐 그거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의 한계도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솔직히 한동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셀카 찍고 다니고 뭐 이런 건 하잖아. 그리고 깐족대는 것만 하죠. 근데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을 얘기하는 거 봤어요? 못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즉 한동훈의 한계는 벌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맨날 셀카 찍은 얘기, 사람들 몰려다닌다 이런 뭐 하고 뭐 언론에서 막 희한한 찬양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이 경제 위기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어. 지금도 서서히 왜 한동훈은 경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느냐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뭐. 검사 새끼들이 뭐 알 게 아는 게 있어야지 말이지. 자, 한동훈의 한계도 함께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한동훈이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디올 빼기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동훈이 답을 할 수 있겠어? 답을 못 해요. 한동훈이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답을 못 한다는 거는 곧바로 한동훈이 네가 딱 거기까지구나. 야, 너 윤석열 아바타야? 아니면 김건희 아바타야? 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안 나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나타나는 대신에 내세웠던 한동훈의 단점이 노출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뒤로 숨는 데까지는 성공했고 뒤로 숨어서 안 드러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이 뒤로 숨어 있고 안 드러나는데 나라가 오히려 또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안 보니까 또 속편한 것 같아. 그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게 함정인 거지.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